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사연 채널은 한 3년 전부터 팬이 돼서 듣고 있어요. 이혼하게 된 이야기들을 들으며 화내고 웃고 그러면서 힐링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었죠. 그런데 저한테도 사연을 보낼 만한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네요. 어떤 일이냐 하면 결혼하고 2년이 안 돼서 이혼하게 된 사연이에요. 제 경우도 여기 나온 일들 못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인생에서 누가 이혼 같은 아픔을 겪고 싶겠어요. 하지만 이런 선택이 때로는 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의 경우도 그렇다고 봐요. 정말 뻔뻔한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놈 이야기 이제 시작해볼게요. 저는 어릴 때 체육을 유달리 잘해서 특기생으로 대학을 갔고 대학원에서 스포츠 과학을 전공해서 현재는 운동선수들 연습을 관리하고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코칭도 하고 있어요. 어떤 종목인지는 이 바닥이 너무 좁아서 밝히기는 어려워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양해 부탁드려요. 사실 제가 이혼한 걸 모르는 지인들도 꽤 있어서요. 언젠가 밝혀질 일이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제가 나서서 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럴 때에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더 쉽고 더 위로도 받는 것 같네요. 스포츠를 어릴 때부터 했다고 하면 집이 잘 사는 편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 집은 원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고 그걸 부모님이 잘 유지하신 덕에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제가 운이 좋은 케이스죠. 그 점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제가 하도 감기도 잘 걸리고 병원에서 허약 체질이라고 해서 엄마가 이것저것 수소문해서 많이 시켰어요. 덕분에 수영도 배우고 스케이트에 육상, 운동에 많은 걸 했네요. 그러다가 다들 이구동성으로 제가 운동에 재능이 있다고 하니 운동을 전공으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빨리 제 일을 찾게 된 거였네요. 아빠는 운동도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해야 하는 거라며 그러려면 책도 많이 읽고 수학이나 물리도 잘해야 된다고 해서 공부도 틈틈이 했어요. 그렇다고 문과, 이과 전공하는 애들처럼 많이 알고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웬만큼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는 아빠가 회사를 다니시다가 건강이 많이 악화돼서 퇴사를 하고 혼자 지방에 내려가서 요양을 하는 일이 많았어요. 엄마는 학원을 크게 하시다가 제 뒷바라지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희 집이 물려받은 게 많아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어요. 엄마와 아빠는 전화통화, 화상통화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학원 운영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투자 같은 거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누곤 하셨어요. 제 남동생은 그런 엄마 아빠의 영향인지 경영학과에 진학을 했고 유학까지 갔네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나와서 선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댔다고 대학원 동기가 거기에 원서를 낸다고 하니 어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며 냈다가 덜컥 된 거였어요. 다닐지 말지 고민을 하는데 엄마 아빠는 다 경험이라고 해보라고 하셨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 없다고 하잖아. 이게 너한테 맞는 일이라서 합격한 건지도 모르지. 그리고 아니면 어때? 그때는 관두고 다른 거 찾으면 돼. 인생은 뭐든 다 경험이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야 인생이 덜 힘들다? 엄마는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저한테는 뼈 있는 얘기로 들렸어요.
아무래도 젊을 때부터 학원을 운영하시고 아빠와 함께 집안에 이런저런 일을 하셨으니 거기서부터 나온 진짜 조언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해보기로 결심했고 엄마 말씀처럼 정말 이게 제 직업이 돼서 10여 년을 하게 됐네요. 제가 일을 워낙 좋아하고 선수들 따라 해외 다니고 한국에 있을 때에도 개인 코칭하느라 정신이 없으니 남자친구가 생길 시간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제가 혼자 살게 될까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아빠 건강이 어느 정도 좋아져서 부모님은 경기도에 집을 장만해서 같이 계셨거든요. 저는 서울에 있었고요. 가끔 부모님 집에 가면 두 분 다 저보고 결혼은 안 하냐고 말씀하셨어요. 지희야, 너 결혼은 안 할 거야? 아무리 일이 좋아도 인생에 반려자가 있어야 쓸쓸하지 않지. 나이 들어서 너 혼자 있어봐. 얼마나 외롭겠어. 아빠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우리 가족에 있어서 힘도 내고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했단 말이야. 엄마도 아빠 생각하고 같아. 사람은 결국 혼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혼자 못 사는 게 이 세상이잖아. 정우도 여친 데려오고 결혼한 애만에 투닥거리는데 너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이러다 훌쩍 40 되는데. 나는 지금 이대로도 좋은데 그리고 내 옆에 사람들 많아. 아유, 이거사. 가족하고 그게 같니? 가족으로 끈이 연결돼야지. 가족이라고 다 좋지는 않지. 나도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봐서 알아. 어쩌면 우리 집이 평범한 게 아니고 특이한 걸지도 몰라. 어쩜 그렇게 가족이 원수인 사람들이 많은지. 너 어디서 그런 말만 들어? 안 돼.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말고 얼른 남자친구부터 만들어. 그게 만들어야지 한다고 되나? 그리고 엄마 말대로 하면 사람들 거의 마주치지도 못하고 살걸? 사람 일 진짜 모른다고 부모님이 이렇게 걱정의 말들을 하시고 얼마 안 돼서 호감형 인물이 나타났지 뭐예요. 개인적으로 코칭해주는 선수의 지인이었는데 그 선수가 코칭 끝나고 갈 때 기다리더라고요. 둘이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자주 만난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 일반 회사를 다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평일 오후 시간에 편한 옷차림으로 올 때가 많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정식으로 만났을 때 처음 자기소개를 할 때 엄마랑 같이 쇼핑몰 사업을 한다더라고요. 엄마 덕이기는 한데 이 나이에 이사직함 달고 있네요. 그렇다고 일을 못하지 않습니다. 영어도 유창하고 이탈리아어랑 중국어도 해요. 이 정도면 능력 있죠? 제가 직접 해외 나가서 수입 계약도 잘 따오는데 친구놈들 중에는 제가 능력도 없는데 부모 덕에 편하게 산다고만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나 동생도 부모님이 돈 많아서 실력도 안 되는데 뭔가 부정으로 자리 잡고 유학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해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서였을까요?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저도 남편도 나이가 있어서 양쪽 집에서는 별말하지 않고 결혼에 찬성했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바라시던 결혼을 하게 됐네요. 남편 아버지는 남편이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한 분뿐이었어요. 다른 나라에 사는 손이 시누이가 있기는 한데 별로 안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엄마와도 잘 싸웠고 남편과도 사이가 그닥 좋은 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시누이는 외국인 남편과 결혼식만 참석하고 그 후 간다 온다 말도 없이 가버렸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도 인상이 만만치 않다고는 느꼈어요. 사업을 하려면 저래야 되겠지라고 좋게 생각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그 인상값을 하더라고요.
초반에 제 길을 꺾으려고 어찌나 용을 쓰던지요. 그런데 저도 운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선수 생활까지 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가 약하지 않거든요. 저를 두 눈 부릅뜨고 노려보거나 제가 말을 해도 대답도 않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진짜 그러든지 말든지 흘려버렸죠. 신혼여행 후 처음 시댁에 갔다 오자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지 너 진짜 기세다. 우리 엄마 저러면 다들 주눅 드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엄마 너 군기 좀 잡으려면 고생하시겠는데? 그랬어? 나는 잘 모르겠던데. 그런데 말이야, 가족끼리 왜 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어? 넌 이제 우리 식구 된 거지. 전에는 아니었잖아. 뭐 신고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수혁 씨는 이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뭐, 왜? 기분 나빠? 원래 운동할 때도 코치들이 기강 잡고 그러잖아. 그거랑 뭐가 다르다고 그래? 그러니까 일하거나 운동할 때나 필요한 게 왜 집안 식구들한테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가족은 서로 아껴주고 응원해주고 좋은 기운 나누면서 사는 거지. 너도 참 한마디도 안 진다. 내가 생각보다 더 만만치 않은 여자랑 결혼했네. 엄마가 아니라 내가 고생하게 생겼는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을 하면 나도 이러지 않지. 그리고 수혁 씨가 말하는 고생이라는 거 수혁 씨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날이 저희가 사귀면서부터 그때까지 처음 다툰 거였어요. 그래도 둘 다 금방 풀었고 앞으로 잘해보자 했었죠. 하지만 두 번째 시댁 방문에서는 시어머니가 좀 저를 많이 건드리셨어요. 나도 우리 수혁이 운동 잠깐 시켜봐서 하는데 그게 죄다 부모공으로 되는 일이잖아. 운동만 했던 애들이 아주 싸가지는 없고 세상이 다 지들 뜻대로 돌아가는 줄 알아. 너도 부모가 돈 많고 운동해서 아주 오냐오냐 큰 게 보인다? 오냐오냐 큰 게 아니고 사랑 많이 받고 부모님하고 대화 많이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인생이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어요. 그건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게 네가 오냐오냐 컸다는 증거야. 따박따박 네 할 말 다 하잖아. 어머님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니 그렇죠. 솔직히 운동하는 애들이 얼마나 협동적인데요. 바깥에서 보는 거랑 달라요. 제가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커서 그러는 거라고 하시면 수혁 씨도 능력 안 되는데 어머님 덕에 이사 달고 편히 산다는 말 듣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좋으세요? 아니죠. 저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실례고요. 야, 나 세다. 너처럼 기센 애 처음 본다? 내가 어쩌다 이런 며느리를 받지? 저도 어머님이 이런 생각 가지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서로를 잘 모르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할게요. 저에 대해 모르시잖아요. 저도 어머님에 대해 모르고요. 편견 갖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머님도 그렇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맹랑하고 시건방지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무작정 저를 기죽이려고만 하시니 왠지 승부욕이 발동했던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이거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투자금 뺀 게 있는데 어머님 사업이 괜찮은지 알아보겠다고 하셨거든요. 투자를 해도 좋을지요.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실 것 같네요. 일단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아주 순식간에 미소가 퍼지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서 일부러 말한 것도 있었어요. 더는 저한테 싫은 소리 못하게 할 입막음용이었죠. 아니, 그걸 알아보고 말고 할 게 뭐 있니? 그냥 하면 되지. 사돈간에 무슨 정보가 필요해?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어머님도 저 이제 식구 됐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물며 투자는 돈이 오고 가는 건데 확실히 해야죠. 저희 부모님은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투자 같은 건 철저하게 따져보고 알아보고 하셨어요. 그게 친구도 안 잃고 의도 안 상하는 거라고요. 뭐래니? 얘는 우리 사업 문제 없어.
투자하면 그냥 논하는 거지. 하긴 내가 바깥 사둔 니들 살 집 20평 해주는 거 보고 돈만 많고 사람이 작다고 생각하기는 했다. 그게 이런 데서도 나오는구나. 어머님은 저희 집 아예 못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은 무려 사업가신데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째려보기만 했어요. 남편도 듣기 거북하다며 뭐라고 했고요. 그래도 친정에서 투자를 알아본다니 저한테 무슨 말 잘못했다가 틀어질까봐 그런지 말조심을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이미 저는 결혼한 걸 후회하고 있었어요. 괜히 엮인 것 같은 거 있죠. 부모님도 시어머니 사업 정보를 받아보고 재정 상태를 알아보시고서는 좀 실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누구한테 투자 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하셨어요. 밀키트 사업을 시작한다길래 알아본 거였는데 요즘 그쪽 전망이 좋잖아. 근데 이거는 사업 자체를 첫 단추부터 뭔가 잘못 시작한 것 같다. 생각보다 쇼핑몰이 적자가 크고 돈 들어오는데 좀 어려움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아빠가 말을 아끼셨어요. 제가 이미 시어머니한테 말을 했다고 하니 알겠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정말 웃겼던 게요. 사람이 너무 가볍고 속이 빤히 들여다 보였어요. 전에는 한 번도 엄마한테 호칭을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안 싸돈 찾으며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시어머니가 그닥 좋지는 않으셨지만 저를 생각해서 친절히 대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 정도는 없는 셈 쳐도 되겠다 싶은 선에서 투자할 생각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좀 하자고 하니까 정말 엄청 고급 일식집으로 부모님을 초대한 거 있죠. 사실 상견례 때 시어머니가 비싼 데 잡을 거면 우리 쪽에서 부담 많이 하라고 해서 시어머니가 원하는 적당한 데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반반씩 냈고요. 물론 이제는 저희 부모님하고 사업상 만나는 거니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속보이는 것 같아 얄미웠어요. 저나 부모님이나 이왕 연을 맺을 사람들 잘 지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사람 사이가 껄끄러우면 불편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여유가 있어도 그렇게 비싼 음식 안 좋아하세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잘 안 가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주 툭하면 5성급 호텔 레스토랑 가서 밥 먹더라고요. 백화점 식당 가도 잘 안 가요. 아주 잘 나가는 비싼 게 있으면 가고요.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었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을 텐데요. 저희랑 가풍이 다른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아무튼 그날 부모님은 식사를 하며 밀키트 사업을 전면 개선하면 얼마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대요. 투자도 투자인데 부모님은 저를 생각하셔서 그러셨더라고요. 뭔가 이 집 분위기가 이대로면 저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을 것 같은 게 보였다고.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각서도 썼고 저희 부모님과 동행한 변호사분한테 공증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까지 했건만 시어머니한테 약속은 말뿐인 거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더라고요. 저도 부모님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석 달째 공동생활통장에 돈을 넣지 않았어요. 한두 달은 그냥 넘어갔는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이대로 생활비를 넣지 않을 것 같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생각도 못한 말을 하는 거였어요. 우리 밀키트 사업하는 거에 돈이 꽤 들어가. 엄마가 생전 처음 집담보 대출까지 썼잖아. 그러고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내가 요즘 엄마 생활비 대주고 있어. 조금만 참아. 사업만 안정되면 곧 예전처럼 돌아갈 거니까. 얼마나 안 좋은데 그래? 부모님 말씀으로는 제안한 그대로 개선하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했는데? 야,
일이라는 게 늘 예상대로만 되냐? 너는 그래? 아니잖아. 사업은 더 해요.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무튼 그런 줄 알고 있어. 저야 잘 모르니까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싶었지만 어째 선뜻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감지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나 남편이나 회사가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데도 늘 가는 데는 비싼 레스토랑이고 꼭 5성급 호텔에서 묵고 하는 게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워낙 그런 게 몸에 배서 그런가 싶기도 했고 아니면 그런 데에 쓸 돈은 되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거면 남편한테 생활비를 탔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여느 때와는 다르게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저한테 며느라기라고 하는데 너무 어색하더군요. 우리 며느리 밥을 잘 챙겨 먹었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네, 저 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거 걱정되셨어요? 예, 오늘 우리 같이 쇼핑하지 않을래? 차도 마시고. 아,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일 끝나고 저녁이 있어요. 미루기 어려워요. 그럼 내가 지금 말하는 수밖에 없겠다. 너 돈 좀 있지? 나 당분간 쓸 수 있을까? 생활비 수혁 씨가 안 보냈어요. 생활비 보낸다고 이번 달도 저희 생활비는 안 줬는데요. 내가 그깟 생활비 때문에 너한테 돈 얘기를 하겠어? 한 1억만 어떻게 안 될까? 급한 불 좀 끄게. 그런 큰 돈을 제가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데요. 수혁이한테 말 안 하면 되지. 어차피 네 돈 아니니. 네 돈 네가 쓰는 건데 뭐라고 할 거 있어? 근데 어머니 혹시 저한테 돈 있는 거 수혁 씨한테 들은 적 있으세요? 제가 딱 그만큼 따로 둔 통장이 있거든요. 어? 아니야. 걔가 그런 말을 나한테 못하러 해. 돈 있다니 다행이다. 얼른 좀 보내다호. 근데 이거는 제 신상에 무슨 일 생겼을 때 쓰려고 한 돈이라서요. 아우, 참 빡빡하게 군다. 누구 없는 돈 가졌어? 그래서 준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제가 돈 주는 게 망설여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시어머니라고 그 돈을 갚을지 말지도 모르는데요. 저한테 1억 통장이 있다는 건 신혼여행 가서 남편한테 얘기했었어요. 이건 제가 사회인이 됐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가 정말 위기 상황이 되면 쓰라고 따로 주신 거였어요. 그 돈을 쓸 일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 사이 이자도 좀 붙기는 했었죠. 근데 딱 1억을 달라는 게 수상하더라고요. 저는 저녁에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수혁 씨, 혹시 내가 1억 있다는 거 어머니한테 얘기한 적 있어? 그랬나?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누가 그런 거 일일이 기억하고 살아. 어제 먹은 아침도 잘 안 떠오르는데. 그렇게 얼버무리며 치킨을 먹겠다고 배달앱을 들여다보는 게 딱 감이 왔어요. 남편은 자기가 곤란하면 이런 식으로 피해갔거든요. 저는 이 돈을 시어머니한테 줘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일단 급하다는 걸 먼저 돕다는 마음에 돈을 보냈어요. 돈 받은 시어머니는 아주 신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고맙다. 잘 쓸게. 이번 일요일에 집에 와라. 맛있는 거 먹자. 저는 맛있는 것도 안 반가웠고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주말에 갔더니 바로 나가자면서 또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호들갑을 떨며 제일 비싼 음식을 사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음식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맛있는지도 잘 몰라서 그냥 그랬어요. 고마우면 차라리 제가 좋아하는 데에서 좋아하는 걸 사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한두 달은 잠잠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돈이 부족하다고 혹시 돈 빌릴 데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큰돈 빌릴 사람이 없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 없어? 네 부모님한테 빌리면 되잖아. 네? 부모님이요? 저기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한테 투자까지 하셨는데 이런 거 아시면 오히려 안 주시지 않을까요? 왜? 내가 쓴다고 해. 네가 필요하다고 해. 저는 그렇게 돈 필요할 데가 없어요. 부모님도 그걸 아시고요. 그리고 저 부모님한테 어머니 대신 돈 빌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1억 드린 게 2달도 안 됐는데요. 저희 부모님 투자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가 사업을 뭘 한다고 그따위로 말을 하니? 내가 아무렴 허튼 데에 돈을 썼겠어? 됐다! 그렇게 성질을 버럭내고 전화를 끊더니 저한테 아주 냉랭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돈 안 해준다고 투덜대기만 했고요. 저는 결혼이 이런 건가 싶고 깊은 회의감이 들었네요. 돈을 주면 좀 잘해주다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완전히 돌변하는 게 맞는 건가 하고요.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네요. 여태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제야 저는 참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건 또 부모님 덕이기도 했죠. 부모님 능력이 되니까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얘, 니네 시댁 사업 잘 되고 있대? 무슨 말 안 해? 왜? 혹시 투자한 거 문제 있어? 관리해주는 데에서 돈을 빨리 빼라고 하네. 뭐 좀 안 좋은 거 같기는 하더라고. 나한테는 말을 안 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어. 아니, 왜 너한테 말을 하네? 같이 상의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너도 알고 있어야지. 그러게. 근데 나는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봐. 엄마는 한숨을 쉬며 고민해봐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남편은 언젠가부터 집에 늦게 들어오고 뭔가 되게 허둥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심각하게 이러는 거였어요. 있잖아. 지 너 일하는 거 아무 문제 없지? 관두거나 그럴 거 아니지? 이 집이야. 장인어른이 해주신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나 계속 일하는데 왜 그래?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 지금 같으면 언제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엄마한테 투자금 회수를 했는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는 안 했다며 어차피 그 돈 없는 셈 쳐도 되는 걸 한 거라고 시간이 걸려도 두고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쩐지 느낌의 부모님은 시어머니 사업이 잘못된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사돈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는 거였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남편이 말하던 일이 터졌어요. 회사는 돌아오는 어음을 처리하지 못해서 부도를 맞게 되었고 순식간에 시어머니는 집 밖에 나앉게 되었어요. 남편도 술 진탕 마시고 잠만 자고 완전 무기력해졌더라고요. 솔직히 시누이는 연락도 안 됐고 자식이라고는 남편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모르는 척할 수는 없는데 집에서 같이 지내자니 그것도 힘들겠더라고요. 우선 방도 없었고 시어머니와 셋이 살기에는 불편한 게 많았죠. 저는 심적인 부담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5성급 호텔만 고집하고 거기서 지내시더라고요. 하지만 거기도 돈이 떨어져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은 고심 끝에 시어머니한테 무학재 쪽에 있는 5억대 아파트 전세를 해주셨어요.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 맞아? 뭐 니네 시어머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데 완전 남도 아니고 어떻게 모른 척해. 나 때문에 괜한 돈이 많이 들어가네. 그렇지도 않아. 걱정 마.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 고마워 엄마. 시어머니도 고마워하실 거야. 시어머니는 서울 안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아주 점잖게 친정 부모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때도 무슨 비싼 집을 예약한다길래 제가 말렸네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거 좋아하시지도 않으니까 정 그러면 백화점 식당가 적당한 데 알아보겠다고요. 그렇게 제가 예약을 해서 만난 곳에서 식사를 하며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밀키트 사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몸으로 부딪혀 봐야 한다는 말이 맞다는 걸 실감했어요. 식품 사업도 자신 있었는데 말이죠. 세상이 항상 제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대한 기본부터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사부인, 전에 저희가 권고해드렸던 개선점들은 고려하셨는지요? 아빠가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안 했다는 거죠. 아, 예. 물론 저희도 다 고려해본 사항이에요. 그렇지, 수여가? 네네.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건 다 검토했었던 건데 이제 이 시장 조사 같은 게 우리가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또 바뀌고 하니까요. 트렌드가 확확 바뀌잖아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줄줄이 변명만 늘어놓고 절대 자기들이 부족했다, 모자랐다 이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 말에 엄마가 못 참겠는지 좀 쌀쌀맞게 말씀하셨어요. 트렌드보다 중요한 게 기본 아닌가? 트렌드대로만 흘러가면 오래된 가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겠어. 설렁탕집, 냉면집, 대를 이어가면서 하는 데는 트렌드랑 아무 상관없이 잘하고 있어. 그건 기본을 지켰기 때문이야. 엄마가 마음먹고 한 말에 시어머니랑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내심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엄마는 남편한테 한마디 더 했어요. 자네 어머니한테 신경 써야 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어머니 괜찮으실 거야. 회사 돈이 없는 거지. 어머니 개인 돈은 있을 거 아닌가. 우리 지희한테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어머니. 제가 더 잘해야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남편은 엄마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으며 설렁설렁 인사를 하더라고요. 기분 나쁘다는 표시였어요. 남편은 그날 집에 와서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아예 같이 있으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치 엄마 말에 복수라도 하듯이 집에도 더 늦게 들어왔고요. 하는 일도 없으면서 말이죠. 핑계로는 친구랑 동업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엄마가 그 말을 한 이후부터는 아주 냉랭해져서 더는 고마워하지도 않았고요. 저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집에 생필품 주문하라고 목록까지 문자로 남겼고요. 그러기를 몇 차례. 더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시어머니랑 단판을 지으러 갔어요. 분명 자기 돈은 있는데 그걸 쥐고 안내해 놓으려고 하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제가 먼저 간다고 연락을 하면 오지 말라고 하거나 뭔 꼼수를 부릴지 몰라서 말없이 찾아갔네요.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아파트 뒤쪽 쉼터에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바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죠. 두 사람이 등을 보이고 있는 자리라 제가 오는 줄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 대화를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이런 동네에서 살 줄 누가 알았겠어. 에휴, 어쩌니 이래서 돈 없으면 서럽다는 거야. 아니, 니네 처가는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쫌스럽니? 내가 몇 번이나 돈 좀 해달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겨우 해준다는 게 이런 천세다 글쎄. 그러게 말이야. 지혜도 보면 답답할 때 많아. 돈 좀 해줬다고 자기 딸한테 잘하라고 하고. 짜증나. 껌값 주고서 생색은 엄청 내더라. 더는 들을 것도 없었어요. 제 마음에 눌려있던 결혼에 대한 회의와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확인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바로 사람을 불러서 아파트에서 시어머니 짐을 다 빼서 쓰레기장에 내놓았어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서 두 사람을 기다렸죠. 그랬더니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오는지 느지막이 오던 두 사람은 제가 서 있는 걸 보고 인상부터 찌푸리더라고요. 여긴 왜 왔어? 엄마가 어제 물건 주문하라고 했다며. 근데 왜 주문 안 해? 그러게나 말이다. 왜 저러고 팔짱을 끼고 서 있다니? 시어머니 말에 저는 더 삐딱하게 말했어요. 일단 올라갔다 내려오세요. 제 말에 두 사람은 혀를 차며 올라가더니 조금 있다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두 사람이 후다닥 뛰쳐나오더군요. 야, 박지, 집에 왜 물건이 없어? 엄마 가방 하나랑 당장 쓸 것 빼고 다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뭐 한 거냐? 그래?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라고 한 거야? 나 당신 아들하고 안 살아. 이혼할 거라고. 두 사람은 입을 딱 벌리고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해준 이 아파트가 껌값이라고요? 그럼 그 껌값 갚으시면 되겠네요. 여기 내가 나간다고 부동산에도 주인한테도 말해놨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 투자금하고 저한테 가져간 1억하고 있는 대로 빨리 갚으세요. 그리고 제가 집으로 가자 남편이 헐레벌떡 쫓아왔어요. 야, 왜 이래? 말로 해, 말로. 나 말로 했어. 내가 무슨 폭력 썼어? 손발 썼어. 말로 했잖아. 그러니까 알아들으라고. 나 너한테도 니네 엄마한테도 질릴 대로 질렸어. 두 사람 병이야. 남들 눈이 중요해서 비싼데 고급인데 아니면 못 가는 병. 난 너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는지도 몰랐거든? 그래서 내 인생 다시 제 궤도로 돌려놓고 싶어. 더 이상 긴 말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아들었을 거 아냐. 저는 신혼집 비번도 바꿔버리고 친정으로 가서 저한테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말했어요. 엄마는 그럴 줄 알았다며 속상해 하셨고 아빠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한참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투자금 받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1억하고 모두 다 해서 이혼소송 준비해라. 아빠도 결심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아빠를 찾아와 싹싹 빌고 저한테 큰 신뢰를 했다고 했지만 저희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줌마 딸이 왜 절연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이제는 너무 잘 알겠어요.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으니까 안 만나고 사는 거죠. 더는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 같은 사람하고 엮여서 인생 꼬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만 가주세요. 예, 그러지 말고 며느라. 너 이런 애 아니잖아. 한 번만 더 기회를 타오. 어? 제가 왜 아줌마 며느리예요. 그리고 기회를 드렸었잖아요. 이제 아니에요. 자꾸 이러시면 경비실 연락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경찰 부를까요? 제가 이렇게 협박을 하고서야 시어머니는 돌아갔고 더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처음엔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신용을 하더니 나중에는 문자로 욕을 퍼붓고 찾아와서도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접근 금지 명령 신청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인생에 빨간 줄 긋지 말아달라고 또 애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나중에라도 또 찾아와서 난리치면 어떡해요. 이혼하고도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됐고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네요. 시어머니는 제 돈 1억 중 5천만 원만 갖고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거 이거저거 팔아서 다 갚을 생각인가 본데요. 분명 지금도 자기 먹고 살 건 있을 거예요. 절대 손해볼 짓을 안 할 사람이라서요. 그렇게 빚도 정리한 것 같던데 부모님 투자금은 소송 때문이라도 돌려드렸더군요. 남은 위자료와 다른 돈 문제는 그건 남편이 한 달에 얼마씩 갚기로 각서를 썼다고 해요. 여전히 약간의 금전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매듭을 짓게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다시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렇게 데이고 나니까 다시는 하고 싶지 않네요. 부모님도 재혼 이야기는 안 하세요. 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잘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걸 제일 첫 번째 목표로 삼는 게 맞지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